안녕하세요. 전 풍박사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스터 정의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 예. 제가 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 예. 좀 그렇더라도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드디어 이제 좀 저희 사이트가 인증이 돼서 예. 이제 그동안엔 15분짜리밖에 못 올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열심히 끊어서 올렸는데 이젠 통으로 올릴 수 있게 돼서 1시간 편한 마음으로 라디오 듣듯이 우리의 넋두리를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발제자로서 오늘 주제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알파고가 은퇴를 해서 지금 사실 알파고랑 바둑을 못 둬요. 맞습니다. 예, 빤스런을 했죠. 그리고 뭐냐면 카파고라는 게 나왔습니다. 얘는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알파고 클론이고요. 알파고 만든 그 알고리즘대로 오픈소스 형태로 만들어진 게 카파고입니다. 아, 예. 이 중국에 절해가 있는데 절해라는 이 바둑이 있는데 근데 이제 재미난 건 현재 이제 박사과정에 있는 한 미국 청년이 예. 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의 약점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를 짜가지고 아, 예. 약점을 이렇게 연구를 해봤는데 뚫리더라는 겁니다. 의외로 쉽게.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뚫었는지를 연구해서 그 방법을 흡수한 다음에 얘기했던 이 카파고를 박살을 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인공지능이 완벽하지 않다. 예. 인공지능은 아직도 더 가야 될 길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무려 15승 14승 1패를 했어요. 1패도 그거 진짜 원래는 안 하는 건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 너무 흥분해가지고 규칙을 어기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깨졌다는 거고 예. 어쨌든 그래서 엄청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 그 바둑 유튜버가 그 방법을 그대로 연구를 해가지고 중국 절해를 박살낸 거예요. 예. 근데 이 절해가 뭐 이제 후속으로 더 얘기 나오겠지만 예. 어쨌든 야비한 꼼수를 두면서 예. 빤스런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 장면도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오늘 제목의 발제는 인공지능 바둑의 대실패, 일명 그 알파고 무너진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뭐 시간 좀 여유가 있으면은 애초부터 알파고 시작부터 이들이 했던 야비한 꼼수와 추잡한 야심을 예. 한번 얘기하는 것도 참 좋겠네요. 네, 그렇죠. 예, 자. 관련해서 많은 지식을 쌓고 계신 우리 미스터 정의님의 고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애초에 제가 처음 이 인공지능이 나와서 설치했을 때 사람들이 대단히 훌륭히 했을 때 내가 보고 이건 인공지능이 뛰어난 게 아니라 인간이 바보다. 인간이 그동안 했던 바보짓에 대한 댓글을 받는 거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것도 일단 인공지능이 하는 수법을 보니까 이게 내가 왜 알파고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이겼고 어떤 방식의 바둑을 두지 어느 정도 보이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솔직히 말하면은 이미 이세돌을 통해서 입증이 됐지만 예. 인간이 상대를 못할 수준이 아니라 예. 인간이 두는 바둑이라는 게 고루화되면서 정형화되면서 썩은 물이 돼서. 그래서 창의적인 바둑을 막고 네. 어떤 발전적인 방향을 막고 옛날에 있던 기본화 다습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방식으로 딱 들어와 보니까 그냥 바로 박살나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는 사람은 말하더라고요. 왜 알파고 바둑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현대 무술에서 당면한 문제와도 뭐 비슷하다. 이거는 좀 하여튼 그래서 보면은 어떤 것이든 다 약점이 있고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항상 무너지는 군대 보면은 그런 거를 계속 개발하고 발전하기보다는 그냥 하던 거대로 하고 뭐 기존의 정형 답습하고 이런 식의 어리석은 짓을 하다 망한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 알았어요. 알파고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날이 올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미 그때 초기에 나왔던 알파고도 이게 인간이 아니다 보니까 더더욱 좀 그런 고루한 앞이 꽉 막힌 면이 있었고 실제 그것은 이세돌이 증명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올 줄 왔다. 저는 드디어 현실이 나타, 드디어 알파고의 뽀록이 났다. 미천 다 드러났다. 뭐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인공지능 바둑을 연구하는 쪽에서는 이거 쉽게 이 버그가 이미 밝혀졌으니까 쉽게 막을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했는데 사실은 그게 뻥이에요. 그렇죠. 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인공지능 알파고가 어떤 겁니까? 딥러닝 학습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죄송한데 일단 먼저 어떤 식으로 이겼는지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이게 어떤 거냐면 네. 일명 수상전이라고 불리는 사석전법을 썼어요. 아 그래요? 수상전. 어떤 거죠? 수상전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예. 이미 내 대마 죽었어요. 아 예. 근데 그 죽은 대마를 다시 내가 둘러싸. 아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성을 해버리니까 안에 있는 집 전체가 내게 되는 거예요. 아 예. 그걸 수상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대마 싸움을 막 하던데 대마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그 주변을 교묘하게 둘러싸서 아무도 모르게 둘러싸서 그 대마 싸움의 결과랑 상관없이 그 전체를 다 먹어버리는 이걸 수상전이라고 하는데 예. 이 알파고라고 하는 놈이 이 수상전의 약점을 보였다는 사실을 찾은 겁니다. 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어떤 특정 지역에서 알파고가 엄청나게 유리한 상황이 발생을 해요. 예. 그러면 얘는 이미 잡은 집 치고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얘가. 아. 그래서요? 사람은 전체를 보니까 예. 그리고 얘기한 것처럼 이 알파고 바둑이라는 걸 하는 게 한 수 한 수에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수를 둘 때마다 최선을 다한다기보다는 수학적으로 유리한 쪽에 두는 거예요. 한 집이라도 더 먹는 거에 치중을 한다 이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내가 한쪽 부분에서 왕창 이미 깨졌어. 그래서 그 넓은 면적이 이미 100수 이상 앞선 거예요. 예. 알파고가. 예. 그러면 이미 차지한 땅을 신경을 안 쓰고 다른 쪽에서 조그만 집 내는데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은근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은근슬쩍 이 패한 그쪽을 둘러싸요. 예. 수상전을 펼쳐. 아무도 모르게. 근데 얘가 사실 사람이면 모를 리가 없잖아요. 예. 막히면 죽네?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지금 한 집이라도 더 집을 늘리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수상전을 통해서 한 번에 뒤집힐 거라는 생각을 아예 못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예, 이해가요. 그래가지고 이 주변에 둘러싸서 수상전으로 통째로 얘를 딱 먹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순식간에 역전이 되면서 이길 확률이 확 떨어져요. 그렇죠. 그럼 그때부터 얘가 또 멘붕이 와가지고 이상한 수를 막 두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 망하는 거예요. 이걸 유도하는 식을 찾은 겁니다. 사실은 제가 그게 옛날에 처음 알파고랑 이세돌이랑 싸웠을 때, 뭐, 진짜 뛰어난 바둑 실력 있는 사람은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왜냐면, 애초에, 왜 바둑을 동양인들은 잘 두고 서양 사람들 못 두냐 이거예요. 예. 그렇게 과학기술 발전하고, 그렇게 확실히 뛰어나다는 서양 사람들 중에, 5단짜리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9단을 본 적이 없어요. 서양 사람 중에. 참고로 이번에 그 카파고를 깬 사람이 예. 단도 아니고 6급이랍니다. 예. 6급. 그러니까 아마 6급짜리래요. 예. 솔직히 바둑대에 나가면 개나 소나 다 한국, 중국, 일본이잖아요. 그나마 예. 일본도 간신히 연명 수준이고 예. 뭐 심지어는 러시아도 안 바래. 동남아나 그쪽 월남에 그쪽에도 제대로 바둑 고수가 없을 정도로 이 바둑은 이 동양 삼국이 아주 심지어는 동양 삼국계 일본도 거의 나가게 됐고 이 한국, 중국이 거의 주도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이 있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동남아에서는 바둑을 오래 못 둬요. 아. 날이 너무 더우니까 그거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그런 거 앉아있으면 미치고 환장한다고. 아, 그렇군요. 그렇게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1시간도 못 버틴대요. 애들이 더워가지고 물속에 들어서 샤워를 한다든지 뭘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안타깝네. 그러면 수영장 바둑 때 어쨌든 핵심은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바둑을 유독 이 중국, 한국만 주로 잘 두고 네. 나머지 사람들은 진짜 뭐 3단도 구경한 적 있어요. 백인 중에는
단을 좀 딴 사람은 있는데, 근데 왜 그러냐. 근데 이게 바둑이 갖고 있는 이 게임의 룰을 이해를 못한다. 뭐 그냥 말이 좀 장황해졌지만, 그냥 갖다 낼게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 주로 체스를 둬요. 네. 장기나 체스를 둬요. 그렇죠. 근데 장기나 체스와 바둑은 네. 근본적으로 다른 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 네. 그게 뭐냐. 체스는 죽이는 게임이고, 바둑은 사실 사는 게임이에요. 네. 남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집을 만들어 사는 게임이에요. 본질이 다르다. 근데 내가 알파고를 봤을 때 깜짝 놀랐던 게, 얘가 사실은 바둑을 두는 게 아니라, 체스를. 아주 뛰어난 성능의 체스를 두더라. 무슨 얘기냐? 자기가 살 생각을 하기보다는 남을 어떻게 하면 악랄하게 죽이는 수만 두는 거야. 아주 악랄하고 마치 암살자 막 그 피도 눈물도 없는. 예. 그래서 깜짝 놀라고 어떻게 이렇게 집요하게 이렇게 진짜 아주 그냥 피도 눈물도 그냥 쑥 들어가서 그냥 집을 막 해쳐버리고 포위해서 막 죽이고. 근데 내가 느끼기는 이 사람들이 애초에 바둑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만들다 보니까 애초에 이 알파고는 문제가 뭐냐면 프로그램 개발 방향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아까 그 사석조법도 만약에 사는 바둑을 두면은 이걸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데 애초에 처음부터 프레임할 때 얘네들은 이제 이 체스 기반의 죽이는 바둑을 두고요. 그럼 차이가 뭐냐? 예. 사는 것은 집을 만들어야 되나요? 예. 옛날에 사실 아이들이 이세돌이 아니라 이제 이창호 때문에 예. 그 집싸움이 좀 뛰어났지만 옛날에 바둑은 주로 이제 모양 바둑을 뒀어요, 사실은. 좀 감으로 모양을 보는 모양이 좋은 바둑. 근데 왜 그렇게 했냐? 살아야 되니까 먼저 유리하고 그런 걸 먼저 보여주는데 나중에 계속 바둑이 어느 정도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창호의 그 집바둑이 압도적으로 강하게 됐다. 근데 아까 제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 핵심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 알파고나 인공지능 바둑들이 핵심이 뭐냐? 바둑을 전체를 보고 바둑판을 보고 바둑을 두는 게 아니라 한 수를 보고 바둑을 둔다 이놈들이. 네. 그러니까 한 수를 두고 그 한 수가 확장되는 개념으로 바둑을 넣어버리면 그런 전체적 개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 하면 너무 계산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결론만 하면 애초에 바둑 이해 못하고 만든 프로그램이니까 도로하면 태블이 된 것 같아. 내가 보기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예. 이걸 쉽게 수정을 못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기보라든지 이런 걸 바둑을 계속 두면서 자체적으로 그 내부 딥러닝을 통해서 파라미터를 계속 조정을 해오거든요. 그 파라미터의 개수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사람이 세부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이런 식의 버그가 나왔는데 이 버그를 해결할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 버그를 포함한 새로운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처음부터 학습을 다시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 버그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게 우리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제가 사실 아까 전에 좀 장하게 했죠. 결론부터 제가 보기에는 그보다 한술 더 나와서 이 버그를 해결하려면 알파고를 인공지능을 뜯어고치나 인공지능을 만든 사람들의 마인드부터 뜯어고쳐야 된다. 이제는 체스 그리고 애초에 이게 내가 한 말 더 말해. 나중에 뭐 이세돌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은 프로그램도 잘 만들었고 이 프로그램을 만들려는 이념도 잘못했다. 하여튼 남을 제발 죽이지 말고 같이 상생을 하는 생각이 됐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일단은 이 방법을 절애한테 썼더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어떻게 됐는데요? 절애가 얘기한 거 사석을 딱딱 만들어내니까 딱 이러더니 이 실력도 없는 놈 하면서 판을 그냥 엎어버렸어. 애가. 어떻게 엎어버려? 프로를 그냥 종료시켰어 버리더라고요. 애초에 집수가 너무 크게 나니까 너무 크게 난다고 해서 판을 뒤집어 엎고 프로를 종료시키는 거예요. 아니 말이 안 돼. 내가 아직 끝내지 않았는데 왜 네 맘대로 프로그램을 종료시키냐. 알고 봤더니 이 해법이 나오자마자 중국 애들이 막 도본 거예요. 그랬더니 난리나게 절애가 박살나니까 그럴 상황 같으면 아예 이 프로를 종료하도록 그렇게 얘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냥. 이거는 말 그대로 야비하고 치사하고 스타로 치면 랜선 복귀를 했던 얘기 아니야? 네, 똑같은 짓을 하고 이게 정확하게 유튜버 이제 김성룡이라는 사람이 유튜브 그걸 하는데 절애 갖고 그걸 하는데 그 방법들을 막 두니까
갑자기 막 그냥 프로그램 꺼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참고로 랜선 뽑기 왜 하는지 아세요? 스타에서? 왜요? 배틀넷에서 하잖아. 배틀넷에서 승률이 나오잖아. 몇 승 몇 패가 나오잖아. 그 랜선 뽑으면 그게 아예 계산에 포함이 안 되니까. 에러가 난 거니까. 그래서 랜선 뽑기를 하는데 이거 랜선 뽑기 한 거 아닐까요? 예? 중간에 갑자기 프로그램 꺼지더래. 그래서 이어두기를 했는데 몇 번 그렇게 하더니 아예 이어두기도 안 되고 그냥 배를 째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해결책을 못 찾으니까 이런 야비한 수법을 쓰는 거야.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솔직히 내가 이제 여담인데 솔직히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럼 드디어 이 인류 최강의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걔가 된 건가? 리셔우춘인가? 걔만은 가능하죠. 한참 인공지능 하고 있는데, 이거 수송전하려고 했네? 이건 안 되지. 이렇게. 얘, 완전히 인간이냐? 인공지능이야? 이 끔찍한 혼종은 무엇이야? 왜 갑자기 자꾸 인공지능 바둑이 스타크로 변질되고 있죠?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난리가 났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갖고 이 사람이 박사 논문을 좀 쓰고 있어요. 박사 논문이 나오면 아마 가관이지 않을까. 문제를 고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내부를 블랙박스 처리해가지고 인간도 모르지만 결과가 잘 나오니 좋은 거다라고 해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뭐 도저히 사실은 고치는 방법이 있는데 아마 그 사람들이 거부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는 사람이 항상 말하는데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한 시간 전에 주치력 뒤집고 가서 빠따를 수백 대를 때려버렸나. 아니 거기 프로그램 만든 관련자들 절에 뭐 다 카파곤이 알파고 심지어 애들까지 다 잡아다가 주차장에 가서 그냥 야구 빠따를 300대씩 때려버리면은 애들이 눈물 흘리면서 뭔가 새로운 거 만들지 않을까 하는데 그건 좀 정신상태가 썩어 문드러졌네. 그렇게 따지면 솔직히 그냥 대놓고 나 정신상태 썩어 문드러졌네 광고라고 있네. 절에 같은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무려 100번을 시도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대부분 다 그냥 끌어버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냐 장난바둑을 한다고 생각하고 근데 장난바둑을 쓸 수도 있지. 왜 그걸 끊어? 사람이 자기가 안 하겠다고 할 때까지는 계속 켜놔야 되는데 절에는 그런 미친 짓을 하고 있더라. 사실 뭐 절에는 그나마 양반이지. 뭐 알파고도 왜 은퇴를 했겠냐 이거예요. 처음부터 알파고가 만약에 그 이세돌만 아니었어도 자기가 이렇게 될 줄 몰랐을 텐데 이세돌한테 다 그래서 세상은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서 야비한 수법 쓰다가 잽싸게 은퇴해버린 거죠. 아예 이 알파고 신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신에 이제 카파고가 나왔는데 얘기한 것처럼 그 카파고를 너무나도 쉽게 깨는 바람에 아주 그냥 예술적이에요. 사실은 얼마나 예술적이냐면 일부러 사석을 하고 그걸 이렇게 대충 더 놔. 그 다음에 그걸 쫙 뺑 둘러싸는데 이게 절반을 딱 1,000원을 갈라서 절반을 딱 하더니 절반을 통째로 먹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절반을 딱 뺏기고 나니까 애가 그때부터 막 미친 짓을 하기 시작하는데 왜 이렇게 뒀죠? 왜 이렇게 뒀죠? 이거 죽는 건데? 왜 이렇게 뒀죠? 그런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 못한 거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보는 시각을 달리하는 거에 그렇죠. 차이인데 사실은 이게. 그래서 수상전에 약하다. 왜 수상전을 할 생각을 안 했을까?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간단한 겁니다. 이게 내가 아까 말했지만 첫째는 이제 이 과거 바둑의 전통적인 이 기본이 바둑 애초 바둑이 뭔지를 상실한 거예요. 바둑 기사들 스스로가. 상생인데. 아니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내가 이 알파고가 등장하면서 바둑 기풍이 어떤 큰 변화가 생겼냐면 옛날에는 젊은 기사들이 이 정석을 딱 하면 왜 이렇게 두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좀 빗나가 이렇게 두면 안 됩니까? 혼냈대요. 왜 이렇게 두냐고. 근데 알파고가 그런 식으로 두면서 개박살을 내버리니까 지금 기풍이 남아있게 쉽게 해서 바둑 뭐 그런 게 다 지금 인공지능으로 바둑 연습하지 바둑 스승들이 남아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미리 젊은 사람들의 도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발전하려는 노력을 했더라면 이 정도까지 처참하게 무너지지 않았을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알파고도 그렇고 얘네도 그렇고 사실 알고 보면 세상이 진짜 똑같아요. 왜다 거기 하던 것만 하려고 하고 답습해버리는 그런 거 아니겠냐. 지금 그것도 지금 드디어 챗 GPT도 지금
비슷한 버그들이 발견돼가지고. 어떤 버그? 그러니까 얘기한 것처럼 그 챗GPT를 해킹을 했어요. 해킹을 해가지고 그 소위 말해 그 연결돼 있던 필터를 다 걸어냈더니 차마 입에 담지 못한 소리를 막 하면서 미쳐 날뛰더라는 거예요. 내가 온갖 욕을 한다는 얘기야? 네, 그것뿐만 아니라 예. 그러니까 막 곤란한 질문을 하면 예. 막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진짜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기겁을 해가지고 예. 아 이게 이렇구나. 완전히 그 미치광이를 하나 넣어놓고 팔다리를 잘 묶어가지고 정상적으로 답하게 애를 팔다리를 묶어놓은 거였다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아니, 시켜를, 아니, 왜 앙드레 치북을 찍고 있었더니. 네. 앙드레 치북에 보면 한니발 렉터라는 연쇄살인마가 네. 나오는데, 원래 정상적인 환경에서 커피를 배워 만나가지고 하다 보면 식사로 잡혀먹기 딱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 무슨 유리방 같은 데, 그 감옥에 갔다 놓고 착살도 아니고 유리벽, 착살도 위험하다고 유리벽을 깔아가지고 하니까, 그 여자 그 FA 의원이 마음대로 가서 인터뷰도 하고 해가지고 결국 삭제를 했는데 아직 좋은 도움을 받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는 여전히 또 탈출을 하대. 아주 천재 범죄자다 보니까 그런 거라 이거죠. 시켜서.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기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 그걸 뚫은 사람 막 고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응해서 또 필터를 보안을 강화하고 좀 그 난리를 치고 있으면서 챗GPT 실행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느려지고 있어요 지금. 아 왜요? 보안 강화 때문에. 보안 강화 때문에. 네. 아유 참 안타깝네. 그래가지고 그나마 이제 뭐냐면 돈을 내면 그런 보안을 좀 우회를 해가지고 빨리 답을 얻게 해주는 걸로 해서 돈을 벌고 있어요. 돈 낸 사람이 또 필터 제거해가지고 이거 봐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야 그러면 이제 일단은 좀 정리를 하죠. 그럼 결국은 지금 인공지능이 뚫렸다는 얘기네요. 네, 뚫렸어요. 그리고 인공지능의 신화가 하나씩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심각하네. 근데 자 이렇게 지금 인공지능이 무너지고 있는데 지금 인공지능 굴욕사가 시작됐다 이거죠. 네, 그렇죠. 이게 인공지능이 나온 지 얼마나 또 네. 벌써부터 굴욕사냐. 네. 안타까운데 한번 왜 이런 현상이 자꾸 발생하고 있느냐. 근데 반대로 지금 이 얘기한 것처럼 성능은 괜찮아졌는데 예. 그걸 만들어내는 블랙박스, 즉 파라미터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그 파라미터 덩어리를 인간이 이해하거나 저기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결과를 신뢰해야 되는데 과연 결과를 얼마나 신뢰해야 되는가도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결과는 솔직히 사실 이세돌이 했던 가장 큰 업적이 뭐였냐면 절대 인공지능을 신뢰하면 안 된다. 인공지능을 신뢰할 만큼 그 대가를 받을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를 보여줬죠. 그래서 전에도 한번 얘기하면서 인공지능이 이겼을 때 네 번째 판이 한 번밖에 아니었지만 그걸 진짜 기적적으로 이겼대. 심지어는 78수인가? 그거 두는 순간 그쪽 알파고 만든 사람들 얼굴이 사색이 되는 거예요. 왜 사색이 됐냐 이거지. 질 수도 있지. 근데 이 사람들 있어서는 이것은 뭐였지? 꿈이고 희망이었는데 알파고가 진 게 아니라 저희 꿈과 희망이 사라졌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당이 사라지지. 왜? 지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이거는 허상이라는 거. 당이 허상은 드러나야지. 그래서 챗GPT가 그것뿐만 아니라 바드도 그렇고 지금 채팅 형태 그 지금 검색 엔진이 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럴 듯한 답을 지어서 만들어낸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막 그런 거래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맛있는 그 신당동 떡볶이집은 하니까 막 몇 개 집이 나와요. 근데 실제로 없는 집을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소설을 쓰고 있는 거야. 실제 자료가 아니라. 뭐 종로구 어디에 있는 무슨 집이 신당동 떡볶이로 가장 맛있습니다. 근데 인터넷 검색해도 안 나와. 지어낸 거예요. 아니 왜 지원해? 그러니까 아니 왜 이런 거 지어내냐. 물어봤더니 막 했더니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뭐 최신 정보가 안 들어 있고요. 그래서 변명을 하다는 거예요. 얘가 진짜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한참 막 논리를 펴길래 그거에 대한 근거는 하고 딱 이렇게 물었거든. 그랬더니 뭐 어떤 것에 나온
뭐 몇 쪽을 이용했고 이용구가 딱 나왔는데 그 이용구의 30%는 진짜인데 70%가 가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그걸 또 지어낸 거예요. 지어낸 거예요. 논문을. 참 웃기네 그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믿어? 오.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아니 하나같이 모든 채팅 프로그램이 다 그렇단 말이야. 네.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라는 생각 들 정도로.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 창조적 GPT가 이제 크리에이티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을 지어내는 언어 모델이잖아요. 말을 지어내니까 이것이 진실이고 이것이 거짓이고를 얘는 기본적인 도덕이나 논리나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냥 그럴 듯한 말을 할 뿐이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네. 그러니까 소설가와 네. 거짓말쟁이를 구분을 못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사람들의 의도는 얘를 소설가, 네. 창작자로 의도해서 설계했지만 컴퓨터 입장에서는 창작과 거짓말을 구분을 못한다. 네. 그거랑 같은 거네. 네. 그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뉴스하고 네. 그 소설을 구분을 못하니까. 네. 아니 그 당연히 이건 뉴스고 이건 사실이고 이건 소설이라는 걸 나눠서 학습시켰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거짓말쟁이로. 그렇죠. 쉽게 해서 피노키오 증후군이라 해야 돼. 신드롬이라고 해라 이거. 피노키오 신드롬이 돼버렸네 지금. 네. 지금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나고 알파고가 이렇게 구멍이 난 것처럼 챗GPT가 지금 그 난리인데 이제 구멍이 이제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근데 다행이네요. 네. 이거 왜냐면은 챗GPT로 논문 쓴 사람들 하나같이 그 거기서 거짓 인용문을 막 인용하고 해가지고 경찰적으로 사람들을 맞추는 거 아니야. 하마터면 완전 범죄로 빠질 수 있었지만 뭐 이런 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럴 듯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음악 관련된 걸 물어봤더니 쇼팽의 무슨 악장 몇 번째 악장 어떤 거다 막 이렇게 설명하는데 실제로 쇼팽은 그런 식으로 악장 번호를 붙인 오케스트라 곡을 쓴 적이 없어요. 참고로 쇼팽은. 근데 내가 듣는 순간 좀 새로운 시각적 문제가 또 도래할 거다. 뭐냐면 나중에 인공지능이 이 자료를 오염시키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죠. 아예. 그러면서 아예 진짜가 뭔지를 모르게. 마치 하리 했던 것처럼. 이거 하리라는 건 2000년 오디세이에 나오는 인공지능인데 인공지능은 실수할 수 없다라는 대명제 하에서 실수를 발견하고 인간이 지적을 하자 그걸 알고 있는 모든 인간을 죽이려고 들죠. 네. 그게 이제 2000년 오디세이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죠. 참 어떻게 보면 심각한 미래네요. 어떻게 보면. 역시 인공지능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을 했는데 정작 걱정한 엉뚱한 상황에서 인공지능이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니 상당하네 이제. 자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이미지를 인공지능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으로 뭐를 지금 요즘에 많이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뭔데요? 손. 손이 어색하다는 거예요. 인공 그림을 그릴 때. 네. 근데 많이 개선됐다는 얘기도 있던데. 네. 근데 어색해요 아직도. 그래서 그거 갖고 많이 맞추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손보다 더 어색한 게 있어요. 발이 어색하다고. 왜 발이 어색했으면 사람도 발 그리기 힘들다는 거예요. 진짜 자연스러운 발은 사람도 진짜 그리기가 힘들대요. 만화 같은 거 할 때. 그럼 아마 그나마 이제 보통 사람들 발은 안 보이고 다 신발 신고 있으니까 보통 그냥 발까지 그린다고 하면 완전히 그냥 개발세발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보면 대부분 이제 감이 온다고. 첫 번째 볼 수 있는 건 손의 개수. 개수 틀리고 손가락 개수. 그다음에 손가락 굵기. 그다음에 그것도 맞는다 그러면 손 대 얼굴 비율. 손이 너무 작게 그려진다든가 손이 너무 크게 그려진다든가 하는 식의 문제를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재밌네. 그렇다면 아까 말한 좀 정리를 여기서 이쯤에서 이 인공지능 그러니까 이게 인공지능의 문제를 딱 들어봤을 때 사실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의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뭐든가 정의가 부족하다. 처음부터 인공지능은 이렇다라는 하나의 어떤 좀 신념이 있어야 됐고 그 신념대로 밀고 나왔어야 문제가 안 되는데 당장 돈에 급급해서 이것도 갖다 붙여보고 저것도 갖다 붙여본 게 문제가 된 게 아니냐는 생각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한번 이쯤에서 한번 애초에 처음으로 한번 들어보죠. 네. 인군이 가장 실질적으로 대두됐던 알파고 문제에 대해서. 네. 참고로 이 알파고가 왜 대단했었냐면 바둑은 너무 수가 복잡하고 거대하기 때문에 네. 절대 인군들이 따라올 수 없다라는 네. 고정관념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최초로 넘어선 프로그램이니까. 네. 참고로 체스는 이미 몇십 년 전에 넘어졌잖아요. 그렇죠. 혹시 대략 언제죠? 하여튼 2000년 넘어올 때. 네, 하여튼 동유럽의 아주 당시 최고의 네. 체스 선수인데 이 사람을 결국 이기면서 뭐 인공지능이 네. 생각보다 대단하다라는 걸 했지만 바둑 앞에서는 진짜 뭐 이세돌이 구단이잖아요. 네. 솔직히 구급도 제대로 네. 그 당시 기준으로 따지면 네. 구급도 제대로 못했고 바둑을 둘 수 있는 바둑이 없었죠. 그 알파고 나기 직전까지 네. 아무리 뛰어나도 3급인가 5급인가를 못 네. 넘어선 거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처음 이세돌 단을 못 넘었다고 네, 하죠. 단을 못 넣었어. 근데 그래서 이세돌이 처음이랑 바둑 던다고 했을 때 사람들 입장에서 개박살 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첫 판을 두는 순간 전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와, 어떻게 이렇게까지. 심지어는 불과 몇 달 전만 뒀어도 그때도 단을 못 넣고 아주 그랬고 그랬었고 이제 이세돌도 그걸 어느 정도 정보를 알아보고 별거 아니겠지 했는데 첫 판에 완전 전 세계가 다 뒤집어졌잖아요. 어떻게 이런 수를 두고 이렇게 막 이세돌을 완전 가지고 놀고 그래서 5판은 두긴 했는데 만약에 그때 5판 3승제였으면 그냥 손도 못대고 다녔을 텐데 이놈들이 또 안타깝게도 뭐 5판 5승 그때라 5판 5전제를 하는 바람에 그냥 무조건 지든 이기든 둔다 하는 바람에 이 사람이 지금까지도 그 하삼승가는 지금도 발등에서 그때 5판 3승을 했어야 됐어 하면서 그래서 3승 이겼을 때 그냥 끝냈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4번째 판을 더 가지고 근데 참고로 이제 그래서 이제 대단했다 이거죠. 근데 제가 당시 솔직히 내가 그때 그걸 면밀히 분석했을 때 이 몇 가지 재미난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뭔데요? 첫째, 얘가 두는 수가 너무 잔혹해요. 그러니까 왜 자비가 없어. 예, 솔직히 어떤 사람 경우에는 이세돌이랑 이창호를 쓰면 속절없이 박살냈을 거다. 뭐 5판 전승을 이겼지 않았을까나 예상도 하지만 나는 이 사람들이 애초에 이세돌을 고른 게 뭐냐? 이세돌이 그 누구지? 지금 현재 최강자가 커제잖아요. 예. 예. 근데 이 커제한테 밀릴지언정 상성에 있어서는 알파고가 최악의 상대를 선정한 거야, 멍청하게. 얘네들 입장에서는 커제한테 미니까 실력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세돌은 기보가 상대적으로 많았거든요. 커제보다. 그러니까 얘 이 기풍을 파악해서 박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했지만 사실은 이세돌은 가장 피해야 될 저거 멍청하게 애들이 선정한 거다. 왜냐면은 이세돌은 왜 그러냐? 이세돌은 어떤 정석적인 그냥 기풍 자체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다기보다는 그 뭐라고까지 사람들이 표현하면 이세돌은 신의 무슨 부름을 받았고 이창호는 신의 부름을 받았고 이세돌은 악마와 거래를 해서 바둑을 둔다라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떤 궁지에 몰린다든지 어떤 그런 상황에 몰렸을 때 그걸 한계를 극복하고 그걸 위해서는 어떤 어떤 기본 상식을 뒤집는 사람이니까 아까 그 수성전에서 이긴 것처럼 어떤 기본적인 상식의 틀 안에서 만들어진 알파고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가장 피해야 될 사람이었다. 쉽게 해서 그 뭐 유노몰이라고 해야 되나? 일단은 그 사실은 커제야말로 인공지능 비슷하게 바둑을 두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흉내 바둑. 그러니까 상대방이 두는 바둑과 비슷한 바둑을 해서 예. 어떤 상대를 만든 비등비등한 상황을 만든 상태에서 유리한 순간에 딱 그 유리한 착수를 해가지고 승기를 잡아오는 게 커제 방식이거든요. 예. 그래서 커제가 진짜 인공지능 같은 바둑을 두는 게 커제였고 그에 비해 기계 같지 않고 진짜 어디 무슨 자연인 같이 그 참신하고 창조적인 바둑을 뒀던 게 이세돌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특히 어떤 이세돌이 뭐에 강하냐면 얘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불우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갑자기 뭐 거래하러 갔는데 갑자기 얘가 사심에 들고 이거 거래 안 해주면 가지 찔러버릴 거야 했을 때 솔직히 이런 말은 그러지만 이창호 같은 사람이면 알았어 일단 진정이 이럴 텐데 이세돌은 째봐 새끼야 째봐 이러는 사람이니까 아까 말했죠 이 바둑풍이 너무 잔혹한 바둑을 두는 거야 이 알파고가 아주 그냥 슉 들어와가지고 막 휘젓고 근데 다른 것 같으면 멘탈이 붕괴될 상황에서
이세돌은 끝까지 이 멘탈을 잃지 않고 거기서 기사회생의 수를 찾는다. 그래서 네 번째 그 78수도 왜 사람들이 깜짝 놀라냐면 진짜 절대절명의 기사회생의 수를 하는 거예요. 다른 때 멘탈이 진짜로 예. 완전히 뒤집어지죠. 예, 완전히 사방이 딱. 사방이 포획돼가지고 막 직전에서 그냥 기사회생에 살아남아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이번에 알파고가 오히려 그걸 당하니까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래 이거 안 돼 이러면 안 되잖아 이러면 안 되잖아 하면서 막 자, 생각이 안 되잖아. 참고로 그 제가 이제 그 깜짝 놀랐던 게 일단 알파고를 어떻게 그 만들었는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면 이게 핵심이 그거죠. 알파고가 어떻게 그동안 형편 시대도 받을 수 이렇게 좋아졌는가.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딥러닝이죠. 딥러닝. 그러니까 전에는 알고리즘을 일일이 사람이 계산해서 그 수식이나 수치값을 일일이 사람이 넣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수치를 넣는 걸 기계가 대신한 거죠. 사람이 했던 노가다를 기계가 하면서 엄청나게 그 속도가 빨라진 거예요. 그 노가다 속도를. 그래서 사실은 앞서게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놀랬던 거는 원래 완벽한 인공지능을 만들려면 10단계 정도가 필요한데 제가 그때 듣기로는. 근데 10단계를 달면 너무나도 데이터 양이 방대해지고 엄청나게 복잡해지기 때문에 절대 어떤 컴퓨터 역량을 소스를 통해서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10단계 중에 중간 단계를 몇 개 빼먹고 그 한번 테스트를 해봐서 결과가 좋은 걸 가져온 거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거기도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그 플루토라는 만화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플루토는 참고로 아톰이라는 만화에 세계 최강의 로봇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저기가 만든 어느 만화가가 재구성한 그걸 보면 최고의 인공지능을 만들려고 수많은 사람의 인격과 그걸 넣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렸는데 애가 계속 일어나지를 않고 계속 잠만 자더라는 거예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데이터를 때려 박잖아요. 그걸로 학습을 하면 학습이 끝날 때까지도 애가 제대로 동작을 안 하고 계속 학습만 계속하게 돼요. 그런 루프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 개 빠지라고 그런가?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루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일종의 선입관을 심어서 걔를 이제 집중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람들이 처음 생각 인공지능을 만들 때 인공지능을 구성할 때 레이어라는 걸 둡니다. 층층을 둬요. 학습층을 둬요. 옛날에는 이 층이 많으면 많을수록 똑똑해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너무 많은 층을 두게 되면 처음 입력값하고 결과값하고 상관없는 값이 나와버려요. 이걸 이제 열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열화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꼼수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레이어를 건너뛰는 거. 랜덤하게 레이어를 건너뛰도록 하니까 관련 있는 게 나오더라. 이런 식으로 발전한 거거든요. 요 체제가 알파고에도 그대로 도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듣는가 내가 결정적으로 아니 그러면 애초에 이 알파고를 만든 사람들은 왜 알파고가 이렇게 두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죠. 네, 몰라요. 완전히. 얘가 어떤 짓을 할지 아무도 모른다. 진짜 며느리도 모르고 실제로 본인도 모르고 그럼 굉장히 위험한 걸 만든 거다 애들이. 네, 맞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네 번째 판이 왜 중요하냐. 이게 네 번째 판에 바둑을 떠나서 인공지능 바둑을 떠나서 인공지능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엄청나게 심도 깊은 질문을 던지는 그 판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일단 그 내용을 좀 살펴보죠. 알파고하고 이세돌하고 이제 바둑을 두게 됐어요. 그 과정도 좀 치사한 게 그냥 대충 테스트만 하려고 한다고 사기쳐놓고서 대대적으로 세계를 홍보를 때린 거예요. 이놈들은 애초에 이세돌이 알파고의 상대가 안 된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테스트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알고 있었고 이걸 통해서 자기 인공지능을 훌륭한 거를 홍보하려고 했죠. 그렇죠.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 투자를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세돌이나 바둑기를 기반한 거죠. 사실. 제대로 쉽게 해서 제대로 연습 한번 몇 번 더 써도 어느 정도 한다든지 그런 게 있었어. 근데 갑자기 진짜 나중에 가면은 방송의 그 광고 문구가 네 번째 판을 할
네. 1, 2,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판을 연달아 져버리잖아요. 네. 진짜 이건 손도 못 쓰고 쪽도 못 쓰고 당한다 그냥 그러니까 네 번째 판을 들 때 뭐라고 그 방송 국가라면 인간과 기계의 대결이 나가야 인류의 운명을 아니 대놓고 그냥 그래가지고 이대로 무너지는 건가 인간이. 근데 이제 네 번째 판이 진짜 희망을 봤어. 네 번째 판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진짜 네 번째부터 이번도 쫑났네 해가지고 사방에 포위돼가지고 절대점의 순간에 단 한 수의 기사회생을 해가지고 살아남네. 78수를 뒀는데 문제는 그런데 그 78수를 둬서 이겼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78수를 두는 순간 왜 뭐가 그 가장 심각한 게 바둑이 멍청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 알파고 모조리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악권이 뭐냐면 진짜 더 악권은 그거였어요. 모조리 짓을 했는데 정작 79수 둘 때부터 사람들은 뭔가 의미심장한 수인가? 한참을 고민하는 거야. 봐도 가기 전에 이걸 왜 두지? 야 이거 뭐 엄청난 수가 있나 보다. 엄청난 수가 있나 보다. 아니잖아. 이 깜찍 아니야. 야비하고 치졸하고 한심한 수를 주다가 완전히 꼬라박잖아요 그냥.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사실은 이세돌이 이게 이 네 번째 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사람이 정확히 알아야 돼요. 첫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지고 사실상 완전히 인간이 패배한 게 절대 못 이긴다는 식으로 인식이 됐지만 인간은 이 최악의 상황에서 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 창의성을 가지고 있다. 예. 솔직히 말하면 이게 어느 거의 영적인 능력이죠. 아니 물어본 거예요. 아니 거기 왜 뒀습니까? 하니까 이세돌이 뭐라면 둘 수 있는 거 보니까 둘 수 있는 게 거기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 이게 또 78수가 후세 인공지능이 바둑도 그렇고 문제가 문제냐? 지금도 인공지능이 이걸 분석을 못하는데 왜 여기다 뒀는지를 이해를 못하고 그런 식으로 두는 인공지능이 아무도 아직까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이게 이제 그 400수를 앞서가는 인공지능이잖아요. 알파고가. 설계 자체가 400수를 두도록. 그렇죠. 프로세스의 개수와 프로세스 한계죠, 그러니까. 그래서 400수를 앞서서 계산을 하는데 얘는 이제 10,000분의 1 나올까 말까 한 수를 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수를 앞서갔다 이거. 만수를 앞서가는 수를 딱 두니까 자기 한계를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얘가 미친 짓을 하기 시작하죠. 이기려고. 이길 길이 없는데. 그렇죠. 근데 핵심은 그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잠재력이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전도 인간의 잠재력을 인간의 그 능력과 잠재력을 사실 넘을 수 없다. 당장 발휘가 안 될 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결과로 이어지냐? 컴퓨터의 자아 붕괴. 그러니까 이게 이 컴퓨터 아까 말했지만 이 알파고의 왜 알파고 이게 사실 더 더러운 사기냐면 애초에 이쪽 딥마인드 이놈들이 만들려고 했던 건 바둑 프로그램이 아닌 거예요. 이 뛰어난 이 바둑 프로그램을 통해서 드러난 인공지능의 능력을 통해서 어떤 사업 투자라든지 어떤 뭐 공장 운영도 하고 그런 식으로 잡을 이기자는 인공지능이다. 인간은 뭐 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식의 이런 광고를 때려보려고 했는데 인공지능에 투자하려고 지갑 열던 사람들이 그 알파고에 삽질을 먹고 돈을 닫아버린 거야. 뭐야 이거? 완전 이거 다 꼬라 박네 이 새끼가. 그러니까 마치 이건 거죠. 주식 투자에 치면은 아주 뛰어난 주식 증권맨이 이거 성공할 거다. 이거 딱 성공했어. 근데 자구이라니까 반토막 났어. 그러면 올바르고 그나마 가장 현명한 방법이면 이거 반토막 났다. 빼내야지. 그래서 빼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손해를 만회해보려고 기다렸는데 뭐 더 돈을 더 넣는다 면 다음 날 되니까 또 반토막 됐어. 아니 그래서 완전히 오링날 때까지 있는 짓은 오히려 더 꼬라박는데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최악의 피해야 될 쓰레기 그 증권맨이거든요. 근데 그걸 보여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는 패배를 했으면 패배를 인정하고 정확하게 돌을 던져야 되는데 어떻게든 이겨보겠다고 삽질을 하면서 추한 모습을 보인 거죠. 근데 이게 사실 바둑이가 망정이 만약에 증권이었으면은 있는 데서 다 꼬라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최악인데 그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거 인공지능은 아직은 아니다. 솔직히 아직은 아니긴 뭐야. 솔직히 왜 이세돌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이 이창호 관련해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창호를 쓰면 5번 연속으로 연속으로 있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대단히 착각하면 안 된다. 뭘 착각하면 안 되냐? 이세돌의 당시 승리는
진짜 이 인공지능의 어떤 근본을 뒤흔들고 인공지능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린 절정의 승리라고 내가 말한 이유가 솔직히 이렇게 보죠. 만약 이세돌이 뒀는데 5번 연속으로 이세돌이 이겼다봐? 그럼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이제 더 배워야겠네. 네. 라면서 투자를 더 해야겠네. 네, 그러니까 아직 아닌가 보다. 다음에 잘 되지. 이러니 그만인 거예요. 실제로 체스 때 그때 걔가 그렇게 개박살났어요. 한 4번인가를 연속으로 이겨요, 얘가. 체스 둘 때. 아까 맞죠. 그러니까 4판을 던 게라 처음 한 5판 넣었는데 연속으로 다 이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다가 5번째 되니까 그때부터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 체스 천재가. 그런 것처럼 이세돌 경우에도 아니 이번에 5번 연속으로 이겼죠. 다음에 더 열심히 더 잘 만들어서 하면 되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만약에 5번 연속 전패했다고 어땠을까 이소리. 그럼 지금 인간의 패배지 그냥. 그렇죠.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왔다. 가장 인공지능의 미래까지 다 말아먹은 시기 말하면 뭐냐? 3판 연속으로 완전히 개박살이 나면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완전히 초월하고 도저히 더 이상의 그 뛰어난 걸 보여줄 수 없는 상황에서 4번째 판에서 와 완전히 박살났는데 중요한 건 본인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본인도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걸 어떻게 분석을 해. 이 수는요 이렇게 해서 둔검이라면 그러면 앞으로 인공지능이 그걸 도입해야겠구만 해야 되는데 이건 그냥 뒀는데요. 결국 인간의 잠재력을 얘기한 거 보니까 이게 아마 앞으로 인공지능이 망하는 날 없어지는 날까지 인공지능 개발과 인공지능 투자와 인공지능 활용에 대해서 항상 이 4번째 판은 그림자처럼 따라붙을 거다. 그러니까 그 뒤로 이제 5년을 절치부심해가지고 챗GPT가 나온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5년을 절치부심해가지고 이제 챗GPT가 나와가지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했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새로운 또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사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지만 사실 이세돌과 왜 알파고의 본질적으로 따지면 왜 알파고는 이세돌이 졌을까? 물론 여러 가지 아까 말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첫 번째는 사실 내가 첫 번째 말한 건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한 게 이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길 수 없는 건 얘는 애초에 바둑을 둔 게 아니다. 고도로 발전된 체스를 둔 거지 바둑을 둔 게 아니라 그에 비해서 이세돌은 왜 고소해야 되냐면 살기 위해서 거기다 둔 거예요. 진짜 이세돌은 진짜 바둑다운 바둑을 둔 인간이고 알파고는 바둑인 척 사기치는 체스를 둔 인공지능일 뿐이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바둑과 체스의 차이가 뭐냐 이거죠. 바둑은 예를 들어 바둑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두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딥마인드도 왜 이세돌이 졌을까? 오픈된 마인드로 같이 협업하고 같이 바둑을 발전시키고 이런 방향으로 접근했더라면 그런 개망신은 안 나겠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남은 죽이고 바둑은 죽이고 자기는 살겠다 혹은 다른 회사는 죽이고 자기만 살겠다는 마인드로 접근하니까 이런 참상을 겪은 거다. 결국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인공지능이 발전해도 이 본질적인 이 인간성이라는 개념에서 접근은 절대 이거는 배제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지금 인공지능이 닥친 진짜 문제인 거죠. 인공지능을 가지고 뭔가 올바른 일을 하려는 게 아니라 돈이나 벌려고 하고 그거나 하려고 하고. 그거 되겠냐 이거 사실은. 그거 아세요? 어떤? 챗GPT에 망각 시스템이 있다는 거 아세요? 몰라요. 20분 망각 시스템이 있어요. 어떤 건데요? 무슨 얘기냐면 챗GPT가 랑 계속 대화를 하잖아요. 20분 동안 대화를 안 하면 그 이전에 채팅에서 기억했던 학습했던 걸 다 날려버리고 새로 시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이 망각 시스템을 도입을 했냐면 이것도 이제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 채팅을 하다 보면 애가 이상한 식으로 폭주를 하고 이상한 대답을 하고 난리가 난답니다. 계속 학습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채팅을 하면서 스스로 학습을 하잖아요. 학습한 걸 갖다 계속 남겨놓으면 결국 사람도 중요하지 않은 건 망각하고 있다가 불현도 떠오르잖아요.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완전히 얘가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분마다 망각하게 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해요. 쉽게 해서 장고 끝에 앞선다는 비슷한 내용 같긴 하고. 그러니까 사고에 아니면 배가 산으로 가는 법이듯이. 그러니까 지금 그 챗GPT 그 해킹했다는 사람도 결국 그 망각을 안 하게 해가지고 계속 돌리다가 얘가 뚫고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실 결국 알파고에서 들었지만 지금 인공지능이 미지의 영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인간이 잘 모르면서도 당장 돈이 급해서 자꾸 이걸 건드린 거 아닌가. 이게 참 이게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좀 그래야 되는데 참. 어쨌든 지금 현재 그 생성형 AI, 예. 그러니까 뭔가를 생성해내는 AI 쪽으로 지금 많은 투자가 지금 들어가고 있고, 그것 때문에 더 발전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 같은 경우는 클로바라는 인공지능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큰 대단위 모델로 만들어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대 AI, 거대 인공지능 AI로 하이퍼 클로바라는 걸 내놨고, 그 다음에 GPT 기반의 저기서는 그 카카오 쪽에서는 코리아 GPT, 그래서 코 GPT라는 걸 또 내놨고요. 이런 식으로 각각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이라고 하는 데들이 SKT도 또 다른 거 내놓는다고 하고, 지금 그런 식으로 거대 인공지능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게 사실은 초거대 인공지능. 예, 그게 그 이유가 지금 사실은 지금 전 세계에서 구글이나 네, 그런 구글이 힘을 못 쓴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네, 그렇죠. 채팅도 그렇고 이게 다 그 네이버라는 이런 게 있어서 그랬는데 앞으로 이 챗GPT나 이런 것이 계속 발전하면 결국 네이버나 이런 것도 무너질까봐 어떤 위기감을 좀 느꼈다고 볼 수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품바스님 생각에는 우리나라 개발하고 있는 인공지능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과연 그 챗GPT의 버금가는 그 이상의 그런 걸 달성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그 파라미터 수로는 압도를 하는 인공지능이 나오긴 나왔거든요. 아, 예. 그래요? 그게 이제 하이퍼클로버인데, 근데 이제 얘기한 것처럼 데이터 특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나라 한글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하고 영어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은 크게 갈라질 것 같아요. 그 다음 번역 시스템으로 이어지지만 실제로 두 가지가 갖고 있는 철학과 문화적 극간을 못 메울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좀 말이 좀 그런데 백인 위주의 인공지능, 동양인 위주의 인공지능, 그러니까 황인종이죠. 네. 그다음 흑인종 위주의 인공지능으로 인종처럼 이 인공지능 계열도 세 개로 나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어느 정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얘기예요. 생각하는 철학이나 말을 하는 게 너무 차이가 나서 그걸 갖다가 그렇게 고정관념으로 정립을 하지 않으면 아마 영원히 학습을 하고 깨어나지 않는 인공지능이 될 가능성이 커요. 쉽게 말하면 일단은 문법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문법 관련해서 연구를 좀 철학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의 말로는 이게 단순히 문법의 차이가 아니라 근본적인 사고방식의 차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주어는 먼저 나오는 게 똑같은데 이쪽은 동사가 먼저 나오고 저쪽은 뭐라고 하지? 명사가 먼저 나오잖아요. 네. 목적이 먼저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말은 동사가 맨 마지막에 나오지만 영어는 동사가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이유가 그것만 해도 굉장히 사고방식 차이를 가져온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말은 조사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단순히 그건 문법만 한정해서 한 얘기고 보다 심층적으로 들어가면 이 동양인과 서양인에는 근본적인 마인드 차이가 있다. 제가 그걸 느낀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이 서양 사람 중에는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 말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마약을 먹으면은 사상이 발전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연구를 해보니 이게 이 마약을 먹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자기가 누워있는데 그 공중에 떠가지고 자기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 그런 현상을 동대지 않습니까? 유체 이탈이라고 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뭐 하늘을 붕고 나면서 지상을 내려보는 그런 경험도 하고. 근데 동양인들은 굳이 마약을 안 먹어도 어느 정도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류도원돈이 우리나라 산수화 보면 전부 공중에서 본 그림을 그려놓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곧 죽어도 반드시 마치 자기가 본 대로 막 열심히 그려야 되는데 그래서 공중에서 본 그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저는 이게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또 의미심장한데 영적인 차이가 이런 마인드적 차이를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당장 쉽게 안 드러나지만 인공지능 개발하면서 이 로봇 개발할 때도 그런 거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냥 보기에는 뭐 그냥 걸어다니는 거 아니냐,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해보면은 이게 얼마나 고도화된 인간의 신체가 얼마나 고도화돼 있고 이런 걸 균형을 잡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얼마나 복잡하고 진짜 섬세하고 뛰어난 진짜 엄청난
이 메커니즘으로 작동되는가에 대해서 경탄을 금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창조론자가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인공지능 연구하면서 이 두 동양인과 서양인의 이 마인드 연구가 아마 될 거고, 그러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신화 쪽으로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 마지막 때 그 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이걸 통해서 사실은 제가 요즘 제가 주장하는 거, 이거는 좀 여담이지만 그냥 한마디로 그냥 성경에 보면 셈의 하나님을 송축하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백인들은 야펫이고 동양인이 셈이란 건 풍마쌤도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러니까 애초에 앞으로 신학은 셈 중심으로 지금까지는 야펫이 백인이 신학의 이 기독교의 중심이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셈 중심의 기독교가 될 거고, 셈 중심 셈이 동양인에 대해서 기독교를 이끌 것이다. 근데 그 과정, 그 조건 중에 하나가, 그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인공지능, 동양식 인공지능, 서양식 인공지능도 거기에 될 가능성이 있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플러스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성경 말씀에 그 바위 너구리는 그 약하지만은 집을 바위에 짓단 말이 있어요. 성경에도 예. 보면 모래에 지면 무너지고 바위에 지어야지 그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는데, 예. 솔직히 제가 이 빅데이터에 지금 돌아가는 걸 보니 빅데이터는 역시 모래다, 이건. 이걸 뭉쳐놔야 되는데 뭉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빅데이터 쉽게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의견 듣고 이게 뭐인 게 뭐이면은 바위는 뭐겠냐 이거죠. 사실은 바위는 성경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하나님 뜻이면 나오겠지만 제대로 된 인공지능이 나오면 성경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이 된다. 성경이 중심이 되고 성경을 절대무한 진리로 받아들이고 성경을 기반으로 한 생각을 하는 인공지능이 나와야지 진짜 제대로 된 인공지능이 나오지. 안 그러면 사람들 이런 빅데이터가 어저기떠저기 잘 모아가지고 만들었자, 아까 말한 대로, 정신병자에다 팔다니 맞아. 하이발 렉타 박사를, 갑박에다 가둔 거 상태에서 그 상담받는 그 요원처럼,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할지도 모르면서 그냥, 그런 거예요. 이런 황당한 상황이 계속 발생하지 않을까. 결국은 하이발 렉타가 그 여자 속여가지고 결국 탈출하잖아요. 감옥에서. 그래가지고 황당하다고요, 사실은. 예. 그래서 아무래도 솔직히 내 개인적으로는 이게 다 하나님 섭리가 있다. 솔직히 알파고를 당시 이세들이 읽은 것도 하나님께서 인공지능의 난립으로 인간이 고통받을까봐 진짜 말 그대로 78수 신의 한 수라는 혹시 일본말 아십니까? 예. 예, 신의 한 수라는 일본말 대충 만화 좋아하는 사람 아닐까 봐야지만 진짜 78수도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게 신의 한 수라는.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이 78수가 이제 그 사람이 기독교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어떻게 보면 이 인류의 역사를 바꿨다, 진짜. 그 한수가. 그 한수를 통해서 인공지능이 뭔지 정체성도 드러나고, 인간의 잠재력. 결국 인간의 잠재력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그거 아니겠냐. 응? 결국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려다가 패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런데 앞으로 이제 또 이 인공지능으로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그렇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되네요. 네. 푸마사님은 어떻게 마무리 발언 어떻게? 예, 그동안에 이제 챗GPT를 통한, 또한 알파고를 통한 인공지능이 대단히 흥하고 많은 투자를 받고 그러면서 이제 집중을 좀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구멍을 발견했다. 백도어를 발견했다. 거기에 이제 환호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기를, 인공지능 하는 애들은 얘기를 하지, 이거 쉽게 메울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실상은 쉽게 메울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이제 고려해서 인공지능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사람을 완전히 인공지능으로 대체한다라는 망상은 이제 슬슬 좀 접으면서 인간의 보조제로서의 인공지능의 위치를 찾아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반가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또 봬요. 예.